네, 방금 선출되신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자랑스러운 새로운 미래 당대표로 이낙연, 김종민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한 미래대화 바로 2부 지금 올라오시라고요. 예,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1부를 끝으로 2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여기에 참석하신 내빈들 함께 올라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 지도부 두 분과 함께 미래 대연합의 지도부분, 새로운 미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들분들을 당원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김대호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석현 위원장님, 서효영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장님, 예,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위원장님, 네. 예, 먼저 우리 지도부 오시고요. 웨빈으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님, 이재석 개혁신당 대표님, 양양자 개헌식당 원내대표님, 오영천 전 평화부터 지사님, 양소영 전 대학생위원장님, 예, 오늘 우리 공동위원장님과 축하해 주러 오신 위빈분들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양손을 맞잡아 주시고요. 제가 새로운 미래 하면 힘차게 양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 네, 새로운 미래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출범을 위해서 축하해주신 외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공동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단상 아래로 다시 모시고요. 본격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 정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아니, 안 돼. 아니, 금방. 예, 아니, 안 돼. 예, 축하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예. 먼저,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창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존경해온 이낙연 대표님, 김종민 대표님,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 정택은, 박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조국 사태 이후로 진영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은 지난 1년 가까이 허허벌판에 서서 새로운 세력을 모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이곳에 모인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를 하러 올라왔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는 의미에서 쓴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제3지대는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뺄셈의 정치였습니다. 신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때가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욕심을 버렸으니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우리는 고작 1%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당원이 5만 명이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세워 독자적인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신당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느냐.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국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개혁미래당, 그리고 저희 새로운 선택까지 이제 6개의 당명이 등장했습니다. 밖에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명이 대표를 누가 하는지가, 어느 쪽이 최고위원을 몇 명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양당 체제를 깨고 제3지대가 힘을 모아서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합쳐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손을 맞잡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크게 의심하는 것은 비례 몇 자리 더하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우리들 속마음이 비례 몇 자리 더 차지한 거라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발한 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찍겠으니 표를 줄 수 있는 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3지대가 해야 될 일이고 제3지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당대회 하시면 또 통합 논의하면서 내일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오늘 합치면 늦습니다. 내일 합치면 더 늦습니다. 오늘 창당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영등포 을 지역구입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함께하니까, 김종민 대표가 함께하니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 변화에 헌신해보겠다는 신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이끌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면 안 됩니까? 이낙연 대표님께도 묻겠습니다. 반대로 내일이라도 개혁신당에 다들 개별 입당하면 안 됩니까? 두 분께 묻습니다. 지도체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작 손바닥만한 신당에서 누가 최고위원 몇 자리 하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는 쪽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패배하는 길로 가도 나중에 할 말은 많습니다. 이준석이 고집 부려서 안 됐다. 이낙연이 욕심 부려서 안 됐다. 금태섭이 말 안 들어서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기 흉한 것이 변명하는 루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자격으로 아직까지도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그런 조건으로는 못한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중텐트 2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와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도 어느 쪽을 택하겠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단언하지만 저희는 더 크게 양보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쪽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와 새로운 선택은 당명, 지도부 구성, 비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해주는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3지대가 하나로 모여서 이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치에 와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여기 모인 이 용기 있는 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저와 새로운 선택은 그 최전선에 서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미래 이제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미래 이제 모두 방금 전에 당원의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3지대를 향한 그 장도의 한 세력으로서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방금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2달 전에 제가 얘기하던 말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방금 전에 금태섭 의원님이나 금태섭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처한 환경, 아까 금태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는 거대 양당을 합친 것의 100분의 1에 수렴하고, 그리고 당원수는 우리가 각각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은 거대 양당이 보유한 당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큰 고민을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출신 어떤 인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 이낙연 씨랑 할 거야? 예, 그래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하는 분인데요. 예. 이 대표, 정책적으로 우리랑도 가까워, 이낙연 씨랑도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는 보수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이고, 그러면 어쩌면은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책적 지향은 더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3지대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해온 것은 우리가 훨씬 용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훨씬 더 멋진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하나의 공통점을 보고 달려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따져야 할 것은 절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를 따져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저희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느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개문발차했을 때 제3지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을 할 때 저는 그 당의 최고위원이었고 한참 꿈에 부풀어가지고 정치를 하던 20대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무수한 이견이 노출될 것은 자명합니다. 앞에 금태섭 의원님께서 그리신 희망찬 미래,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율해야 될 이견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어쩌면 영등포울에 출마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에서 젊은 최고위원으로서 제 인생을 걸고 제3지대에 뛰어들었던 제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금태섭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새로운 미래가 창당준비위원회 하면서 태동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자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존중의 과정에는 각자가 그리는 이상향에 대한 존중도 있겠고 각자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아마 그런 존중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님과 신동아에서 준비한 대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대담 방송을 많은 당원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들이 만났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접점인 대북 문제, 안보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 발짝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의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로 기억되는 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어떠면 빠르게 우리가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한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항상 새로운 미래의 대표자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답변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유효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 미래대연합,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선택,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뭉쳐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각자 뭐 언론에 따라서 언급하기에 따라 중텐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원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때로는 산골짜기를 만날 것이고 때로는 언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신당의 당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을 사랑하는 만큼 제일 걱정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거꾸로 오늘 여러분께서 아까 임시의장님의 주도대로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민 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신뢰로서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짧으면은 일주일, 길면은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김종민 대표님, 그리고 저, 그리고 양현자 대표님, 그리고 우리 금태섭 대표님, 모든 주체들을 믿고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되 비난과 아니면은 서로 조리돌림의 장으로 가는 순간 각자 지지층의 크기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크거나 유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어려운 통합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의 창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의 축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시죠. 양현자 의원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 당원 여러분, 개혁신당 원내대표 양양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당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큰 열망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호남, 영남, 충청, 서울을 막론하고 청년, 장년, 노년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희망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국민을 하나로 묶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시민들은 그런 미래 정치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의 정치를 보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희망은 지난 4년의 숙고 끝에서 신당 세력 중 가장 먼저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진영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배정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과학기술에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지금의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당을 했습니다. 이후에 비전과 철학을 탄탄하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합 집산, 정치적 합종 연행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고 철학과 목표가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이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가왔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비전과 왜 가느냐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의 정치 궤적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들이 출범했지만 결국 양당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대통령 만드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권 후보 하나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그 말들이 아직도 횡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면 민의를 반영하고 정치 지도자를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요무가 바로 국가의 수준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3지대의 목표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을 완벽히 대체해낼 100년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한국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저는 개혁신당의 그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지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가치와 비전, 철학과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또 이합집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정치의 역사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 제3지대는 절대 좌우로 찢기지 않습니다. 철학과 실력이 있는 중도는 마침내 좌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개혁 세력의 비전과 철학이 진영으로 나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 더 큰 미래로, 더 나은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우리 국민의 열망, 이번 총선에서 양당의 폐해를 균열이라도 내달라는 이 열망에 우리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 지도자님,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물줄기의 귀결 지점은 결국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